자, 오늘의 금쪽 상담소 문을 열었습니다. 문자로 들어온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 ABL 바이오 들어왔습니다. 매수가는 76,000원이고요. 13만 원까지 홀딩 가능할까요? 마음에 두고 계신 목표가가 있으신 것 같네요. 뭐 증권사 보고서인지 뭐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자신감이 딱 있으세요. 내 기준으로 거의 더블 가까이는 가야 된다. 그쵸. 이런 분위기인데 네. 최수정 대표님 이러다가 또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악재 터지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으니까 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네. 솔직히 단백이 대명사시잖아요. 예. 몰라요. 솔직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는 몇몇 산업군이 있거든요. 네. 실적 전망이나 전망을 믿어 의심치 않는 기업도 있지만 전망에 빠졌으면 안 되는 기업 중에 산업이 뭐냐면 신약개발 바이오 산업, 그다음에 해운 산업. 왜냐하면 실적 전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에서 짧게 말씀드리면 신약 개발에 대한 바이오는 이제 기대감이잖아요. 근데 그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주가 상승 퍼포먼스를 끌고 오는데 중간에 실패할지 중단될지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라는 어떤 산업이 있으면 이건 우리가 전망하기 상당히 좀 수월한 편입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서. 근데 이 해운 같은 경우 그렇고 바이오 신약 산업 같은 경우는 실적 매출이 없이 기대감이고 성공에 대한 꿈을 먹고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런 전망은 아까 13만 원에 갈 수 있을까 했을 때 주가를 전망하는 걸 떠나서 산업의 어떤 성장 스토리를 모두가 제가 깨뚫고 있어야 되는 거고 제가 무슨 어디 뭐 산신령도 아니고 네. 이 회사는 몇 년 며칠에 어떻게 될 겁니다. 제 손바닥을 보십시오. 됩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바이오에 대해서는 정보가 난무하고 정보가 없어서 투자 못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정보가 난무한데 이거에 대한 팩트나 향후의 어떤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단언컨대 누구도 장담해서는 안 된다. 그럼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의 관점에서 전망을 하는 거는 자금이 예를 들면 뭐 우리 이 반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돈 100만 원? 예를 들면 이거는 그냥 없는 셈 치고 그런 스토리가 있다더라. 뭐 개발하는데 그런 정도는 일반 투자자도 그럼 묻어둔다 생각하고 한번 가보자 할 수 있지나 예를 들어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네. 이런 투자금 확 사놓고서 갑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중간에 뭐 안 좋은 소식 나오면. 그래서 바이오주는 저 이렇게 얘기해요. 이 회사 최근에 이제 GSK에서 4조 원대 계약을 맺었고, 네. 그다음에 또 이중항체 관련돼서 ADC 관련돼서 상당히 호전적인 기업입니다. 긍정적 소식이 많이 나온 건 저도 알고 시청자님도 조금만 검색하고 서치해보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네. 거기서 제가 특별하게 내부자 정보를 알고 있어서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긍정적인 소식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 상승에 모멘텀을 작용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기술적인 기준점 잡고서 대응을 펼쳐나가는 게 가장 좋다. 그게 좀 솔직히 진솔한 거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어 이 회사에서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내부자 정보를 알았어요. 방송 나와서 정말 좋은 거예요. 이거 나중에 회원가입하셔가지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런 건 더 진솔해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회사 대표도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개발하는 거지 자금도 조달하고 실패를 하는 사람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바이오 투자를 하는 분들은 참고 꼭 하셨으면 좋겠다. 전망에 대한 확신이나 이런 식의 투자보다는 뉴스가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관심 있는 거니까 그렇게 자주 나오는 ABL 바이오는 최근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다. 그럼 기술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 네. 보도록 하죠. 차트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 소식이 나오면서 계약건이 나오면서 점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면 기준점을 잡을 때 직전 고점을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이때 거래 터진 게 무려 4천억대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거래처 4천원이니까 이게 갭상승 도치지만은 이게 갭상승 도치를 보정하면 전날 종가가 여기거든요. 44,000원. 네. 이 종가를 시가로 보면서 이 자리가 깨지자면 계속 추종해서 추종 매매를 하는 거예요. 쫓아가서. 그 지금 눌렸다가 돌아가죠. 그럼 다시 전고점을 돌파했단 말이에요. 장대 양봉 나오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 전저점이 기술적으로 깨지지 않으면 얕은 눌림에서 또 상승할 수 있는 거고 디테일하게 하시고자 하면 이 양봉에 거래가 실렸으니까 이 양봉의 시가가 지지 형태가 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손절가는 이 자리 56,000원, 57,000원이 이탈되면 아웃이지만 이게 이탈되지 않으면 충분히 추가 상승의 기술적인 흐름을 만들고 있다. 지금 여기서 어떤 꺾기나 확 팔고 도망가는 액션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지금 고점 84,000원은 더 열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매수가가 얼마 안 돼요. 어제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사가지고 13만 원 갑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뭐 강지현 대표님 네. 나름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언제 사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장기 투자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어저께 사시고 이제 바로 기대치를 좀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 ABL 바이오가 우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과 더불어서 이제 폐암 관련된 쪽에서 약간 성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항체 관련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이 주가의 최근 강세가 연결됐었고 또 이제 아마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치도 이제 좀 가지고 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된 거는 이제 그랩바디 B라고 이 플랫폼인데 이게 파킨슨병하고 뇌질환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중항체 플러스 새로운 이제 임상 결과가 이제 나중에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것도 하나의 성장 동력이다 이 기대치를 가져게 된 건데 지금 코스닥에서 ABL 바이오가 시가총액 3조대가 좀 넘어왔죠. 그래서 시가총액 또 상위에 올랐는데 그 외적인 지금 제약 바이오에서 이제 코스닥에 있는 알테오제나 이쪽이 최근 주춤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ABL 바이오가 오히려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중 신고가고 역사 신고가인데 지금 이제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13만 원은 이제 어디서 나온 건지 좀 모르겠고 네.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다만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13만 원까지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안 보이고 한 10만 원 좀 넘어서 언저리 정도까지는 좀 보일 것 같은데 네. 차트 한번 잡아주시면은 자 유한양행 먼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유한양행이 앞전에 이제 레저 티닉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부각될 때 이때 고가를 한번 넘어갔었죠. 이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에서 이 가격이 넘어가면서 그동안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박스에서 움직였었거든요. 박스가 움직이고 나면은 이 마디 하나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앞전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이 마디 하나가 열렸었는데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지금 박스권의 상단 자리가 좀 한 5년 동안이죠. 5년 동안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이 라인 때 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마디폭 하나가 위로 열린다 될 때 이 마디폭이 현재 차트에서 안 보입니다. 가격이. 네. 근데 여기까지가 간다 치면은 우선 짧게 본다 했을 때는 마디폭의 하단을 보게 되면은 한 9만 원 정도가 보이는 거고 요게 이 폭마디 전체를 다 계산한다 했을 때가 10만 3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정말 개인적인 뭔가 분석을 가지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 종목에 대해서 13만 원을 생각하신다면은 그것도 일리가 있겠지만 제가 분석을 할 때는 한 10만 원 전후에서는 그래도 비중을 좀 덜어 놓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두 분 다 어쨌든 분석을 조금 해주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을 때 꺾이지는 않았다, 조금 더 갈 수 있겠다 하셨고 짚어주신 가격대 9만 원, 10만 원 언저리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보자 이렇게 전략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ABL 바이오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TF. 아, ETF요. 네. 인버스를 매수하셨네요. 요거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4월. 4월이요. 4월경에 이게 매수를 했는데 이 반도체 업황도 안 좋고 삼성전자 업황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네. 매수를 했더니 그냥 꼭지에 물 먹었네요. 아유, 그쵸. 50%를 했는데. 50%요? 아우, 비중이 많으시구나. 4월이 근데 좀 분위기가 안 좋기는 했었죠. 4월에 딱 매수를 하셨는데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걱정이신 거죠? 그래, 우리 또 무슨 뭐 갑자기 증권주가 날라가고 지주사가 날라가고. 어? 그쵸. 삼성전자는 복가들은 이쪽으로 막 날라가고 그러니까. 네. 이거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아니면 물 타야 되는지 아니면 네.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뭐 시장의 전반적인 뭐 지금 상승 추세로 돌아선 건지 뭐 그러면 요거 인버스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전략 여쭤봐 드릴게요. 예 예. 네. 야, 제가 증권 상담하면서 선물 인버스 상담은 처음인데요. 그러게요. 또 선물이에요. 예. 굿버스. 이게 그 시장이 빠질 것이다라는 것에 이제 ETF를 산 거란 그렇죠. 말이죠. 근데 시장이 야 이거 트럼프가 난리치는데 자꾸 올라가니까 그쵸. 이제 이분은 걱정이 많으신 거란 말이죠. 최수장 대표님, 네. 인버스예요.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지금? 팔고 갈아타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아,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인버스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 어차피 시장은 어떻게든 올라가는 것이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가격이든 간에 예. 주식시장이 망해야 봐야
시장이 망하진 않습니다. 종목은 어떤 고점이든 최고점이든 중간 고점이든 더 빠진 저점이든 빠지면 퍼센트주로 100% 마이너스입니다. 상패당하면. 근데 올라가는 건 무한대거든요. 네. 마켓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개별 종목은 망할 수 있을지언정 상패가 돼서 거래가 안 될 수 있겠지만 네. 마켓이란 이 시장 자체는 전 세계가 자본주의 이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가 5천 갔다가 1,000을 가나 3천 갔다가 500을 가나 결국 다 올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모든 자산 시장. 그러니까 워렌 버핏 할아버지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거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시장이 와도 어떤 급락장이 와도 나는 두렵지 않다. S&P 500 ETF 사겠다 했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시청자님을 죄송합니다. 평가 절하하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제가 그 너튜브에서 진짜 시장이라는 방송을 매일같이 아침마다 하거든요. 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25년 동안 방송활동하면서 시황 고점에서 저점에서 틀린 적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그 시황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빠지면 뭐만 생각하시라고요? 가장 쉬운 것 중 기본 원리는 대한민국 PBR이 0.8배 이하면 눈 감고 주식 시장 사는 겁니다. 종목은 못 고르잖아요. 방금 전에 삼성전자 안 갖고 왔고 그 대신 시장의 ETF를 사시면 돼요. 대한민국 증시에서 0.8 이하로 왔을 때 0.8 왔을 때 더 빠진 적도 있습니다만 ETF 시장 매수해놓고 인덱스펀드 사놓고 손해본 사람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시청자님 지금 0.8배 수준 왔을 때 인버스를 사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공부를 얕게 하셨거나 시장에 대해서 경험치가 별로 적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로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업을 막상 해보면 이런 아이디어, 이런 제품 만들면 내가 돈 벌 것 같아. 사업 해보셨습니까? 사업은 아이디어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추진력이거든요. 주식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알고 있는 전망과 생각으로만 갖고서 이렇게 될 것 같아. 안 좋아 보여. 하고서 하락을 전망하고 대응하는 거는 일반 투자자들은 영역이 아니다. 프로 영역이다. 그래서 시청자님 외에도 다른 시청자님도 보신다면 네. 인버스는 아예 삭제해버렸어요. 오로지 상방만 보시라고. 네, 일단은 그러면 일단 손절하는 것이 답이다. 네. 결론은 갈아타야 됩니다. 그 이야기인데 그 선물하시는 분들도 네, 풋 매수했다가 이제 옵션 같은 경우에 망가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엄청 많죠. 예, 이거는 또 이제 우리 선물 트레이더인 강재인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풋에 걸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시장은 올라가. 그 파생 쪽은요. 네. 방향이 틀리면은 바로 바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파생이 이제 끌고 가면은 오히려 더 크게 당한 케이스인데 지금 이번에 지금 문의하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는 파생 상품입니다. 그러고 나서 더군다나 이게 레버리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안 좋은 그런 케이스인데 실제로 이제 지금 들어가신 인버스 상품은 선물 지수를 그대로 역으로 적용하는 케이스거든요. 네. 그럼 선물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드리자면 저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손절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왜 손절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지금 밑으로 빠질 수 있는 자리가 너무 작습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시장이 빠져야지만 이 인버스 상품은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지금 복구를 할 수 있는 구간대 자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인버스 가격이 선물로 얘기할 때 310포인트 정도 구간. 여기서 지금 인버스를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가가 엄청나게 무너져서 신저가고 공포감이 컸을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하신 건데 좀 전에 최수찬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자리 때가 0.8배 자리가 깨졌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 때는 사야 될 자리 다시 팔 자리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시청자분께서 사신 자리 이 자리인데 이거를 그대로 뒤집으면은 이게 인버스 차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차트로 볼 때 어떻게 사신 거죠? 최고가에 사신 거죠. 네. 실제로는 매수로 관점, 인버스 관점을 보신다면은 네. 그 문제는 제가 왜 지금 이 종목을 뭐 추가 매수를 한다고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해드리냐면 지금 전체로 볼 때 단기적으로 추세를 돌파를 여기서 하고 그리고 나서 지난주까지가 지지태에서 끝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연준 고가와 박스권 상단 자리를 이제 돌파를 한 거죠. 수요일 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떨어진다 했을 때 떨어질 수 있는 폭마다 1차적으로 지지를 받을 자리가 이 자리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오늘 기준으로 할 때 종가 기준으로 할 때 추가적인 하락폭 마디가 1% 조금 넘어간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 자리대가 내려온다 했을 때 추가로 더 빠질 거냐보다는 윗자리를 받는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에가 받는 폭이 굉장히 큽니다. 앞전에 박스권을 지금 6, 7개월, 한 거의 8개월 정도의 박스권을 만들고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마디폭이 전고점 자리 때 작년 하락하기 전에 7월 달에 고가 라인 때가 기본 마디폭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인버스를 갖고 계서는 안 되는 거고요. 네. 이거 외적으로도 파생에서는 옵션 포지션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지금 현재 밑으로 하단이 떨어지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갖고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지금 손실이 크시고 비중도 크시다 하시더라도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더 빠르게 얘기를 해드려도 네. 돼요. 첨언해드리면 시황은 매일같이 읽어나가야 된다고요. 전망을 잠깐 해도 차차 한번 잡아주시면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마이너스 일단 20% 정도거든요. 지금 인버스인데 이걸 보지 마시고 그 지수를 보셔야 되잖아요. 코스피 200 그 추종이니까 코스피 200 줬을 때 음봉으로 눌러주는 구간이 오면 빠르게 팔으라고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악재 때문에. 대신 350포인트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자리 밑으로 내려와 주거나 오면은 자꾸 바꿔줘서 레버리지 사놓으면 제가 시청자님 똑똑히 기억하세요. 저를 최수찬하는 사람을 기억해 주세요. 대응하는 거 안 하는 거 결정 본인이 하신 건데 지금 350포인트가 왔을 때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 레버리지 바꿔친다. 정고점 넘어가는 거 보시고 코덱스 레버리지 사시면 지금 마이너스 난 거 다 회복하고 남아요. 지금 장세에서 왜 상승을 강하게 안 볼까요? 아유, 정말 잘하셨네요, 시청자님. 그러게요. 예, 빠르게 오히려 레버리지로 대응하는 것도 좋다. 네. 그리고 또 강재현 대표님은 선물 선수니까 또 도움을 많이 주시는 내용을 해주셨거든요. 네. 빠른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단호하게 조금 손실이 크시지만 지금은 인버스를 볼 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아니라 지수 추종인데 또 선물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이제는 지수의 방향이 위를 향해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아쉬우실 것 같지만 지금은 조금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코덱스 인버스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전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전화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들어온 종목이 필옵틱스였어요. 매수가는 36,200원이었고 비중은 한 25%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또 유리기판 관련해서 최근에 뭐 이제 움찔움찔하는 것 같은데 유리기판의 뭐 대장주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뭐 가장 센 종목 중에 하나죠. 최근에 근데 매수하신 것 같기도 하고. 네. 36,000원이면 최근에 움직였던 자리거든요. 네. 근데 유리기판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네. 필옵틱스가 아무래도 레이저 커팅 기술 뭐 이런 것들과 연결되다 보니까 주목을 받게 되는데 최수정 대표님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 유리기판은 네. 결국은 이 산업으로 간다라는 거는 우리 시장 투자자들이 공감할 거예요. 그렇죠. 반도체 미래 산업에서 유리기판 사업. 근데 삼성에서 얘기했을 때 2028년도를 제가 최근에 알고 있거든요. 네. 2028년도에 양산을 목표로 26, 27, 20, 아직 2년 반 남았거든요. 네. 그럼 지금은 필옵틱스라는 이제 유리기판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잖아요. 그게 빨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미래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나쁘진 않죠. 긴 호흡을 보시면 좋겠다. 저는 유리기판 사업은 결국 반도체 미래 핵심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뭐 이제 SKC 삼성전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장비업체 필옵틱스가 있고 PI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이런 유리기판 산업들은 당장의 뭐 실적 모멘텀은 아니겠지만 좀 꾸준히 관심 갖고 있으면서 가다 보면 네. 한 번씩은 모멘텀의 뉴스가 나올 때마다 상승을 이끌 수 있다. 그럼 저는 지금 36,200원이죠.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 수익 구간이 오는 시점을 맞이할 건데 그때 이제 얘가 더 추진력 있게 힘이 붙어서 네.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이슈가 될지 아니면 한 4만 원 초반대까지 갔다가 이제 차익 실현 한번 할지는 그 시점대에서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4만 원대 넘어오는 거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결론은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네. 영업이익이 붙으면서 가져야지 주도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움직이는 것은 테마성이 강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실적으로 해서 최근에 조선주들이 막 이렇게 갔듯이 실적부터 이런 게 아니라 네. 테마성인데 이 뉴스가 나올 때만 움직이니까 그럼 짧게 보는 전략이 맞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그래도 4만 원대까지만 한번 보고 네. 이슈를 해보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강재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유리기판 뭐 해마다 계속 도는 맞아요. 뉴스인데 어떻게 네. 대응해야 될까요? 그
지금 유리기판 관련 지금 최수선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삼성에서 이제 2028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비니까 그 전에 공급을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관건은 뭐냐면 지금 시장하고 성격이 맞느냐라는 부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올해 초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에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유리기판보다는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제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이라든지 오히려 원전이라든지 산업재 쪽이 이슈가 좀 많이 되는 케이스라서 지금 현재 이쪽은 시장에서 약간 소외받는 느낌이 난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단기적으로만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관점 좀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바로 설명 좀 해드리자면 지금 이제 앞전에 거래량이 굉장히 가파르게 붙었던 거는 2월 중순까지였죠. 근데 이제 이때 거래량 실고 나서 최근 들어서의 거래량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거래량에서 계속 횡보하다가 그리고 나서 바로 한 5일 전이었죠. 하나가 딱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거래량이 실렸느냐 안 실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앞전에 여기 라인 때부터는 매물이 지금 많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매물대를 현재 넘어가지 못하고 현재는 저항으로 인식을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하나 이슈가 되면서 나온다가 되면은 한 38,000 정도 라인 때는 한번 줄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 현재는 요 가격대 있죠. 여기가 지금 거래량 없이 행보하는 국면인데 요 가격대를 만에 하나 깨는 상태가 벌어진다면 이거 31,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깬다 되면은 여기서 실망 매물이 하나 밑으로 쏟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 오히려 들고 간다가 뭐 나중에 장기로 간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알기로는 이 종목 비중 한 40% 정도 갖고 계신 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 종목 나중에 추가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31,000원이라는 자리 때는 손절을 잡고 이 자리 때 깨진 비중을 우선 축소한 쪽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네.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은 테마적인 부분이 강하다라는 것이 주 의견이에요. 네. 그리고 짧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 거래량이 저렇게 없으면 주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 일단,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시장에 관심이 좀 없는 종목이다. 네. 한 번씩 뭐 유리기판 이슈가 나오기는 하지만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거나 뭐 그러면 가격대가 뭐 4만 원대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일단은 조금 단기적인 대응으로 손절가 잡으시고 31,000원 라인 잡으시고 전략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피롭틱스 만나봤고요. 이어서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온 종목은 LX 세미콘입니다. 매수가가 129,000원이고요. 비중은 10%, 3년 가까이 보유하고 계신데 살려달라고 하십니다. 오늘 종가가 6만 원이에요. 우리 라라님의 종목인데 LX 세미콘은 제가 탐방도 다녀오고 좀 아는데 네. 얘네 그 DDI 기술이 AR 안경에도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얘네 방열기판을 일본 걸 뺏어왔어요. 네. 아직 뭐 양산은 아닌데, 양산이 아니라 이제 돈은 안 되고 있는데, 이 방열기판이 터지면 또 대박이거든요. 기대감은 있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다. 이게 문제네요, 지금. 네. 최수정 대표님 어떻게 바라보세요? 핵심 포인트를 정확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DDI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 구동 칩인데 네. 이게 뭐 지금 디스플레이 쪽보다 미래 이제 디스플레이라면 우리가 이제 AI 증강 이런 데 쓸 때 네. 쓸 거고 그리고 지금 한 1,000억 정도 제가 알기로는 투자를 해놓은 게 있어요. 방역기판 쪽에.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돈이 돼서 막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는 건데 그래서 좋냐 나쁘냐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좋은 걸 나쁜 것 이분은 정확히 물었어요. 살려주세요. 네. 저도 살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허주이 돼서 마님도 다 살리고 예? 내 어휘원도 돼보고 싶습니다만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LX 세미콘은 기본적으로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반도체 산업 쪽에 수급이 좀 붙어주는 시기 그리고 아까 포인트 중에서 방열기판 실질적으로 실적이 막 나와야 되는데 이게 좀 더 빠르게 좀 실적이 반영되는 시기 추가 플러스 알파로 그러면은 실적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가 있다. 그럼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보면 저 같으면 공부를 좀 더 해서 한 달 정도 지켜보다가 추가 매수로 해서 평단가를 10%잖아요. 네. 12만 원대에서 지금 6만 원대, 막 5만 원대나 6만 원대 사서 10% 사면 평단가는 8만 원대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하로. 네. 그렇게 해서 홀딩을 했으면 좋겠다. 오. 저는 지금 이 LX 세미콘을 손절해야 되는 이유 없고 네. 들어갈 이유 없고 네. 항상 내가 한 번에 완타치로 KO 시키려고 하지 말고 알리처럼 잽잽 날리면서 여러 번 툭툭툭 그거 우리는 뭐라고 해요? 분할 매수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행히 현금이 있으시겠죠? 다른 또 주식이 너무 많아서 없을 수도 있겠지만
LS템은 포기하지 않고 3년 가져왔는데 3년의 시간을 따지지 말고 시간에 우리가 제약해서 있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네. 어차피 먹을 거야. 어차피 수익 날 거야. 살아날 수 있어. 가능성을 갖고 저는 홀딩 하셨으면 좋겠고 평단 한 번 더 낮추는 시간을 한 달 정도 더 6월 달 내에 지켜보면서 네. 6만 원 언저리 떼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LX 지금 홀딩스 그룹의 회장님이 구본모 회장님이거든요. 이분이 하이닉스를 만드신 분이에요. 오. 젊은 시절에. 네. 근데 이제 다 뺏겼죠. 그때. 반도체에는 일가견이 있는 분이 맞는데 주가는 안 간단 말이에요. 좋은 회사는 맞는 거네요. 네, 뭐 기술력도 있고 네. 사업 수완이 이제 조금 뭐 잘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 강재현 대표님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저도 굉장히 괜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실적이 뭐 매출이 안 나오거나 실적이 안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실적 다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LS 세미콘 같은 경우는 이제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납품이라든지 것도 상당히 많은데 이쪽이 지금 LCD 쪽에서 OLED로 체제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이라든지 것도 점점 개선될 거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시장에서 약간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 LG 전자를 비롯해서 LG 계열사들이 실제 굉장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스플레이라든지 이쪽을 통해서 이쪽에서 납품받고 하는 건 다 나오긴 하는데 시장에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못 받는 게 계속 못 받느냐 이게 아니라 시장에서 결국은 평가를 받는 과정이 들어옵니다. 뭐 최근 들어서 건설이나 증권이나 그동안 항상 시장에서 평가 못 받던 네. 쪽도 평가를 받기 시작하듯이 실적은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굉장히 좀 고가에 사셔가지고 좀 고생하고 계시는데 어쩔 수 없이 3년 동안 기다렸다면 앞으로 3년이나 시간까지는 안 갈 거고 네. 지금부터는 이제 위쪽으로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걱정할 자리는 알고 이제 올라가면서 걱정 좀 덜어갈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차트를 잠깐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S 세미콘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제로는 이제 아주 옛날 자리인데 예전에 이제 이제 뭐 이때 이름이 정확하게 저 기억이 안 나는데 LB 세미콘. 그때 가격대까지 현재 내려왔다 지금 올랐는데 실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현재 저평가 구간은 맞는 것이고요. 네. 지금 관건은 뭐냐면은 이 추세 라인대를 벗겨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 라인대가 하락 추세 라인대인데 지금 현재 형태가 약간 세기형으로 내려온 케이스라서 지금 세기형이 마지막 거의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대에서는 이제 윗자리 요걸 뚫어내는데 이게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실제로 현재 구간대에서 약 10% 정도만 올라간다면은 추세 돌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나오면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면 윗자리가 열린다로 생각하시고 지금은 가져가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지금은 걱정할 자리는 아니다. 뭐 진짜 오래 기다리셨어요. 뭐 지금 거의 반절 가까이 내려온 상태인데 오래 기다리신 김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조금 더 상승 추세로 돌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뭐 기대감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좋은 기업이다 평가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고요. 진짜 주식을 찾아서 저희는 진주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맞아. 네. 좀 전에 실수했었네요. 네. LB 세미콘이 아니라 실리콘웍스였어요. 아. LX 세미콘의 전신이. 아, 회사 물어본 줄 알았더니 네. 네. 깜빡했어요. 죄송합니다. 정정드립니다. 네. 자, 요거는 이렇게 정정하고요. 저희 두 분이 가져오신 진짜 주식도 확인해 봐야겠죠. 두 분이 가져오신 단기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계절에 핫하게 만들어줄 종목 강지연 파트너는 GS 가져오셨고요. 최수창 파트너는 RFHIC 가져오셨습니다. 둘 다 영어네요. 네. 환영합니다. 저기 종목 영어 잘 쓴다고 해가지고 네. 영어 잘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예. 자, 근데 최수상 대표님은 태용 저번 주에 맞아요, 난리도 맞아요.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야, 주도주 진짜 잘 패시는데, 근데 RFHIC는 이게 5G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많이 올랐지 않아요? 네. 괜찮겠어요? 또 많이 올랐어요. 오늘 근데 장중에 봤을 때는 별로 안 올랐는데. 이게 시간에서 자꾸 뜨더라고요. NXT에서 또 가져오시는 종목들이 또. 부담되게. 예. 어쨌든 이제 방향성은 저희는 이제 제시하는 거니까 네네. 우리가 어떤 타점을 잡아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 실시간. 근데 방향성은 뭘 봐야 되냐면 RFHC가 전력 증폭기거든요.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주라는 거는 핫한 모멘텀이 이슈가 있어서 뭔가 건드려줘야 돼요. 예? 딱 건드려줘야지 움직이죠. 건드기 시작했어요. 네. 그게 저는 오늘 건든다고 보는데 시장에서 전력 증폭기인데 어떤 게 이슈가 있냐면 뭐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인공위성 스페이스X 위성통신에 대한 서비스 때문에 통신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주파수 경매가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하반기 무조건 해야 돼요. 내년에 종료가 돼서 우리나라 주파수 경매 같은 거 많이 나올 때 통신 부품주도 움직였거든요. 근데 미국은 전 세계 통신 장비 시장의 거의 30%를 차지하니까 어마어마한 시장이거든요. 네. 하웨이 거 쓰겠습니까? 안 쓰겠죠. 그 누가 트럼프가. 네. 그럼 누구 거 쓰겠어요? 삼성전자 아니면 에릭슨, 노키아밖에 안 써요. 근데 네.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에 누구께 들어가요? RFHC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삼성전자 납품을 하든 노키아가 하든 누가 하든 전력 증폭기에서는 상당히 이 회사의 위상력이 높기 때문에 주목이 되죠. 네. 오늘 이제 KMW도 같이 움직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뜨겁게 시장에서 막 지금 전체적으로 확산까지 안 했지만 새롭게 따끈따끈하게 튀어나왔다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관심의 주도 상승을 당분간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 바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그 GAN이라고 전력 증폭기를 만드는 소재가 GAN이에요. 이게 발음을 잘해야 돼요. 네. 질화 갈륨이에요. 네. 이 발음 잘못하면 방송 사고 납니다, 이거. 네. 질화 네. 갈륨. 네. 차트 한번 보면서 좀 설명 한번 그럴까요? 해주세요. 네. 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금방 얘기하셨기 때문에 기라 관련인데 반도체 쪽에도 전력 반도체 쪽에 들어가요. 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사실 이런 데선 관심 없죠. 아이고야 이렇게 보니까 몇 년 동안 옛날 이제 군대 3년 갔잖아요. 3년 동안 군대 보낸 것처럼 네. 누워 있다가 이제 서서히 반등 치고 나오거든요. 거래가 붙으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기술적으로 여기 이제 16,000원대만 지지가 되면 네. 뭐 눌렸다가 가든 바로 가든 가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따끈따끈 또 핫한 섹터를 가져오셨습니다. 전력 증폭기 관련해서 방향성을 또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RFHIC. 네, 또 강재원 대표님은 이제 DLENC로 2주 전에 네. 무심 듯이 이렇게 던지고 가시더라고. 네. 와, 그게 올라가는 거 보고 제가 너무 놀랐는데 지금 또 지주사가 그쵸, 아주 그쵸. 분위기가 맞아요. 좋잖아요. GS 가져오셨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지주사가 이제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에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었는데 지주사 강세 배경이 이제 국내 증시 재평가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아직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상법 개정부터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그 동안에 저평가 받던 기업들을 적정 주가를 만들겠다 이런 뉘앙스가 시장에 작용을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기존에 알고 있던 지주사 모두가 다 어저께하고 그저께는 좀 움직임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 안에서도 약간 옥석 가기를 하셔야 되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지주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장된 기업 외적으로, 즉 비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진짜 알짜배기가 어떤 기업을 갖고 있느냐를 굉장히 잘 따지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GS 생각하면은 순수 내수만 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GS 칼텍스 정유 사업과 그 다음에 GS 편의점, 뭐 GS 이제 내수 소비 관련해서 이제 편의점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딱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새 정부, 신정부가 들어온다 했을 때 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신재생을 키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GS EPS라는 기업하고 GS ELR이라는 기업 두 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GS가 워낙에 지금 시장에서 5년, 6년 동안 소외를 받다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한 이 비상장 회사에 대해서 다들 잘 모르시는데 이 기업들이 무슨 사업을 하냐면 풍력과 태양광을 하면서 에너지 판매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태양광 산업하면은 단순하게 태양광 설치만 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에너지를 역시 모아가지고 그거를 변압기에 해가지고 다 송재선 전력을 통해서 다 나누고 그걸 판매하고 이런 과정이 다 필요한데 그 기술을 현재 동해안 쪽에서 하고 있는 기업이 지금 GSE 회사인 겁니다. 네. 그러면 GS EPS와 GS ENR이라는 이 회사가 1분기 실적이 얼마나 나냐면 두 회사가 영업이익이 약 700에서 800억 정도 나왔는데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할 때 1년 동안에 이 회사, 이 자회사 두 개가 버는 돈이 약 3천에서 4천억 정도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현재 GS의 시가총액이 얼마냐 볼 때 4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비상장내 이 두 개 기업의 가치마다도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이 나오는 회사들인데 이게 새로운 신정부의 모멘텀과 더불어서 부과가 된다면 GS의 이 가치는 지금보다 2배 이상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현재 자산가치 0.3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슬슬 알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부과되기 전에 관심을 가지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지주사들 최근에 움직이는 거 보면 주식시장에 큰 파도가 오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상법 개정안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좀 이런 것도 계속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너무 싸요. 정말 싸다. 차트 한 번만 네, 좋아요. 보자고요. 지금 GS 같은 경우가 이제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로 보게 되면 지금 자그마치 8년, 9년 동안에 하락하고 나서 지금 한 3, 4년 동안에 박스를 만든 그런 케이스인데 지금 이번에 딱 5만 원짜리가 될 겁니다. 5만 원짜리대를 지금 넘어가는 순간에 들어오게 되면 박스권 돌파하다 보면서 추세 돌파가 나오게 되는데 기본 마디폭이 대략 한 6만 5천에서 7만 원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부터 관심 가지시고 나중에 지금 별로 움직임이 빠르지 않은 것 같아라고 관망하실 경우는 5만 원짜리 넘어선다가 될 경우는 그때라도 따라 붙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거 보니까 급등한 줄 알았는데 네. 바닥에서 살짝 올라온 거였네요. 큰 그림으로 보니까. 그러네요. 또 지주사 안에서 옥석을 가릴 종목으로 GS 단기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자, 중장기 종목들도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중장기 종목입니다. 이 가격 다시는 안 온다. 지금 사야 하는 종목, 강재원 파트너는 삼성전자 다시 한번 가져와 주셨고요. 최수창 파트너는 롯데지주, 이번에는 지주사를 장기 종목으로 가져오셨습니다. 네. 누구부터 들을까요? 큰 거부터 들을까요? 그럴까요? 시가총액 1등부터 듣자고요. 네. 지수가 아까 이제 인버스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네. 지수가 왜 떨어지기 어렵냐면 삼성전자가 빠질 자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시장이 여태까지 지수에서 다른 것들이 움직이는 동안에 삼성전자는 상승이 못 나왔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도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선거 결과 나오고 나서 정부에서 앞전부터 얘기했던 게 뭐죠?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으면 자사주 매입은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공약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앞전에 자사주 매입이 2차가 끝나고 지금 나와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내 대기업들, 삼성전자, 현대차, HM 같은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하기로 예정되었던 기업들이 발표 다 늦추고 있는데 선거 결과 나온 다음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하나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시장을 우리가 볼 때 지금 제가 지수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지수 차트가 지금 우리가 보는 관점과 외국인이 보는 관점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번 주에 지수가 연중 고가를 넘겼지만 네. 외국인들이 보는 환율이 내려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관점과 외국인이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가 당연히 외국인 관점이 중요하겠죠.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수가 없으면 위로 못 올라가니까. 네.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위치냐면 지금 박스권의 상단 자리대를 이제 돌파하기 직전에 때 딱 붙여 놓은 차트입니다. 시작의 차트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작년 이제 고가부터 하락했던 이 추세 라인대를 지금 오늘 돌파 시도를 장중에 잠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세 돌파 위치와 박스권 상단 돌파 위치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여기서 1% 정도의 상승만 나오면 바로 돌파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네. 당연히 삼성전자는 기본 마디폭이 1차적으로 이게 나오는데 이 마디폭이 12, 3% 정도 나오게 된다가 1차 마디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중장기나 지금 관점에서는 굉장히 꼭 보셔야 되는 종목.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좋다 그러니까 시장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네요. 희망차 좋습니다. 네, 근데 롯데지주 들어봐야죠. 그렇죠. 네. 요즘 롯데 야구 너무 잘합니다. 그것 때문에 가져온 건 아니시겠죠. 예. 그 롯데지주는 우리나라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 공약에 대해서 주목되는 주식입니다. 저는 이제 자사주 관련된 기업들을 선별 작업을 다 해놨어요. 전 종목을요. 개인적으로. 그 전부터 준비해놨는데 이 회사가 자사주가 33%입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를 한다. 법으로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쉽게 말하면 한 번에 다 하지 않게 예를 가정을 극단적으로 해보면 100주 중에 33주니까 33주를 다 없애버려요. 그럼 나머지 주식은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면
그대로였을까요? 올라가죠. 올라가겠죠. 쇼티지인데, 네. 주식 쇼티지인데. 그거 생각하셔야죠. 네. 그냥 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그리고 당선자가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네. 그 기대감에 올라왔다는 것을 롯데지주 좀 보자. 그럼 차트 보면서 아까 제가 유튜브 막 채팅하 보니까 왜 HD 현재 안 해줘요? 다 해드릴게요. 빨리 보세요. 네. 자,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자, 보면 차트를 보면 지금 이거 하나거든요. 자사주가 15% 넘는 기업이면서 거래 대금이 1,000억 넘은 기업이 한화예요. 그 다음에 여기 두산이에요. 그리고 SK예요. KB금융 7%예요. HD현대도 10몇 프로 넘어요. 그리고 거래 대금 1,000억이 터졌어요. 삼성화재 터졌어요. 미래세 터졌어요. LS가 터졌어요. 거래 대금이 1,000억 넘고 자사주가 15% 넘는 기업들. 그리고 롯데지주가 안 나왔죠? 롯데지주 보면 이제 갔잖아요. 네. 지금 시작하네요. 이제 눌러주면은 네. 올컨이 받아주는 거죠. 그래도 되지 않을까? 충분히 그렇게 봅니다. 오. 단 대선 당일에 네. 결과를 보고도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달라지면 그 공약을 써먹지 못하잖아요.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분이서 GS와 롯데지주 지주사 하나씩 가져왔는데 그러네요. 요즘 트렌드가 이쪽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잘 짚으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뭐 네. 단기도 좋고 중장기도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희망찬 미래까지 살펴봤습니다.